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네. 6월 11일인데 이준석 돌풍이 계속 불고 있어요. 이 관련 여론조사부터 좀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돌풍 쉽게 꺾이지도 않고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가 PNR 리서치에 지난달 29일 어뢰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봤는데 이준석 40.7%, 나경원 19.5%. 이준석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보다도 2배를 살짝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7.2%, 홍문표 의원 4.2%, 조경태 의원 3.1%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47%, 나경원 후보는 29.2%로 나타나서 국민의힘도 지지층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준석 돌풍이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대변인 현상으로 보여요. 제가 분석을 할 때는 마치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실 텐데 브레이브 걸스가 있거든요. 네. 브레이브 걸스가 군 부대로부터 이 응원을 받으면서 음악 차트를 휩쓰는 그런 역주행을 보여줬는데 마치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이 정치에 입문한 지는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정도로 주목을 못 받다가 일종의 현상인 거죠. 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최적화된 인물이거나 완벽해서가 아닌 변화, 또 청년, 교체의 대변인 현상.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MZ세대의 반란입니다. 2030 세대가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한번 주도해보겠다라고 하는 반란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당내 신진 세력의 반발, 당이 중진 운운하면서 계획한 것이 뭐가 있느냐. 신진 세력, 젊은 세대들이 좀 주도해보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청년 정책의 반영입니다. 청년 정책 추진하겠다고 정부도 이야기했고 또 여당도 이야기했는데 그게 잘 됐느냐. 그런 만큼 청년 정책을 청년의 손으로 추진해보겠다. 이런 세대교체 바람도 강하게 불어닥친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 대변인 현상이라고 보신 건데요. 그럼 이 돌풍이 당대표로까지 좀 연결이 될까요? 지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의힘 지지층마저도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현상이고요. 네. 이 본선까지 지속될 가능성을 볼 때 첫 번째로는 밴드웨거닝 현상입니다. 이 돌풍 추세가 밴드웨거닝 더 확산되는 현상이고 두 번째는 중진 후보가 4명이거든요. 네. 나경원, 조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의 표가 또 분산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차기 대선의 기대감입니다. 오히려 파격, 정말 예상 밖의 파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효과가, 나비 효과가 차기 대선에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당원들의 판단, 이른바 이준석 나비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진다면 본선까지도 이 돌풍은 지치지 않는 그런 파죽지세,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6월 11일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해보도록 하고요. 네. 대통령 지지율도 살펴주시죠. 네, 이 재보궐선거 이후에 한풀 꺾였던 문재인 대통령, 최근 관련된 여론조사들을 종합해보면 미국 방문 이후의 이른바 한미 정상회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대체적으로 긍정평가는 올라가고 부정평가는 내려오는 말 그대로 정상회담 효과의 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보, 외교 중요하지만 경제와 북한 효과가 더 컸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정상회담 그러면 주로 이제 안보나 또 외교 쪽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보면 대통령 국정수행에 영향을 주는 변수, 이건 또 강제희 아나운서 잘 아시잖아요. 강제에서도 경북공,
경제 북한 공약인데 이 공약은 검찰 개혁이니까 내정입니다. 그런데 경제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백신도 있었죠. 네. 또 반도체도 있었고 배터리도 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북한과 관련해서는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합의가 뭐 존중되는 또 그런 합의가 나타났고 대북 특별대표로 썸킴 전 주한미 대사가 임명되면서 이게 북한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후퇴하는 또 뒷걸음치는 결과는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효과가 국정 수행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현안도 좀 몇 가지 살펴보죠. 네. 네.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 대리 수술, 의료사고 문제 뭐 계속되다 보니까 네. 수술실 내에 CCTV 설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도 이루어졌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또 강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2월입니다.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이 환자가 이 수술을 했는데 행정 직원들이 수술 부위를 절개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불법 의료행위인데 근데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 경찰이 10시간 정도의 수술 영상을 확보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아닌 심지어는 뭐 간호사도 아닌 행정 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인을 할 수 없는데 정말 이거 영화 속에서는 나올 이야기일 법하지만 네네. 실제 현실로 이어진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국민들도 이제 여론상으로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바로 이 질문을 물어보았는데요. KSOI가 T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28일과 29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무려 10명 중 8명, 80.1%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거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라도 단속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CCTV 설치하느냐 이런 여론이 나타났습니다. 여론은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게 네. 급하게 추진이 된다면 환자협회, 대한의협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 혹시 뭐 충돌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의료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랬을 때 보면은 좀 충분한 소통이 없었거든요. 이번 수술실 CCTV 설치 같은 경우에도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더라도 이걸 강행하게 되면 또 의료계에서는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상당히 또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충분히 의료계와 또 소통을 해서 봐라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냐. 모든 의사분들이 이렇게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건 아니더라도 네. 또 국민들의 불신 또 국민들의 의심이 의료계를 또 신뢰를 추락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해야 된다. 이런 소통은 사전에 충분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게요. 백신 네.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7월부터 해당이 되잖아요. 야외에서는 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제한 인원에도 포함이 안 되는 건데 이런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 어떻게 나타났죠? 상당히 또 반길 것 같거든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아주 반가운 소식으로 인식할 줄 아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7월부터 백신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절반인 50%는 좋다, 적절하다는 응답이었는데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45.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5차 범위 내정도 수준이니까 찬반이 팽팽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만큼 이게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론상으로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수치상으로 더 높긴 하지만 부적절 의견도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찬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건 아무래도 코로나19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